네, 원래대로라면 이 시간에 글로벌 매크로 이슈들 전해드리는데요. 하지만 오늘만큼은 환율에 조금 더 저희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2분기 환율 시장 전망까지 함께 알아볼 텐데요. 하나금융투자의 김두원 선임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. 네, 오랜만에 뵙습니다. 예, 안 계시는 동안 해외에서는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. 양회도 끝났죠. E10 있었죠. BOJ 있었죠. FMC까지 모두 끝났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뒷날을 이렇게 다시 한번 해석하는 건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현재 좀 시장에서 핫한 환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변동성이 원달러 환율 좀 심해지고 있어요. 그래서 좀 갈피를 못 잡는 분들도 계신데 현재 상황부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. 그렇죠. 뭐 연초 글로벌 증시가 안 좋았었는데 3월 통화정책 릴레이 무사히 잘 마쳤고요. 그의 결과론적이라고 할까요? 최근에 외환 시장에 대한 문의가 참 많습니다. 특히 원달러 환율 어떻게 봐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요. 먼저 원화 환율이 지금 좀 기로에 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일평균 10원을 넘고 있는 변동폭도 좀 문제가 되지만 3월 들면서 급격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불안요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실제로 지난 2월 29일 고점 시중에 한 1245원을 기록했었는데요. 지난 2월 고점 대비 약 한 80원 가까이 하락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. 한편 국제유가는 저점 확인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. 지난 14년 급락세를 보인 이래 국제유가와 국내 원화 환율이 상승률이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. 즉 추세적인 원화 환율의 기로에 섰다는 점을 다시 한번 국제유가의 저점 확인이 반증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. 게다가 연중 기대를 모았던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월 통화정책 릴레이가 이제 어느 정도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즉 원화 환율에 영향을 줬던 뭐 통화정책 릴레이라든지 아니면 국제유가라든지 다방면의 요인들이 일단락되면서 지금부터는 이제 정확한 진단 이후에는 전망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역시 진단과 전망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. 과연 또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제도 사실 저희가 또 환율 전문가와 얘기를 나눴을 때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1160원 후반대, 1170원 정도 예상 밴드를 말씀하시더라고요. 근데 좀 더 크게 봤을 때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나요? 저는 큰 흐름에서 외환시장을 뭐 조망해 좀 드리고요.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세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먼저 중장기적 트렌드를 좀 살펴보면 레벨의 차이는 다소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상반기까지는 상승, 하반기에는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존 전망에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. 특히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, 제가 볼 때는 6월 FOMC를 주시하고 있는데요.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시점 이후에는 오히려 미국 달러화는 약세에 전환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좀 짧은 흐름에서 보면 미 달러 강세가 유지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즉 상반기인 2분기까지 앞으로 4월, 5월, 6월 달까지는 미국 달러화의 강세, 원달러 환율의 약세 흐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유는 크게 한 두 가지 조건, 미 달러화 강세를 유지하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인데요. 첫 번째로는 미국의 인플레 기대 심리가 반등을 보이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기대 인플레 심리이죠. 물론 미국 경기가 정점을 지났습니다. 별로 안 좋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다만 추가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좀 경감됐고요. 소비자 물가를 비롯해서 어느 정도 기대 인플레 심리가 반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미국의 기대 인플레를 부각시킬 수 있고 기대 인플레 심리는 자연스럽게 미국 금리 인상과 함께 미국 달러화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 5월 5일이죠. 어린이날인데 영국의 지방선거를 필두로 해서 6월 달, 지금 현재 23일로 예정돼 있죠. 영국의 브렉시트의 국민투표. 즉 글로벌리 미국 달러와 강세를 유인을 작용할 수 있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가중시킬 수 있는 이벤트들이 많다는 점에서 역시 미 달러화가 단기간에 2분기에는 정서 강세 유인이 매우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굵직굵직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. 조금 더 세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환율 전망이란 게 내일 일도 알기 쉽지 않은 건데 뭐 2분기 또 이것을 월별로 나눌 수 있을까라고 하겠지만 각 월별로 좀 주요 이벤트들이 있을 테니까요. 이 이벤트들이 환율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토대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4월, 5월, 6월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이벤트들이나
좀 이렇게 급변동할 수 있는 가능성 뭐가 있을까요? 일단 4월, 6월 다른 세계인데요. 크게 기준점은 4월과 5, 6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4월은 지금의 흐름, 즉 미달러가 그렇게 강세이지도 않고 그렇게 약세이지 않는 즉 이러한 보합 수준이 4월까지는 다소 이어진다고 보고요. 5월과 6월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렉시트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경기 불안 때문에 다시 한번 미달러 강세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. 즉 저희는 4월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. 4월은 두 가지 이벤트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BHC 법안이라 그래서 일명 미국 상원 의원 3명이 법안 발의를 했지요. 베넷과 해치. 그다음에 카퍼 법안이라고 불리우는데요.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경제 제재 법안 그러면 슈퍼 301조가 있습니다. 이것의 외환, 즉 환율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게 조만간 발의될 것 같습니다. 뭐 빠르면 다음 주에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.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만 남았는데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 일정을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조만간 여기 서명을 할 것 같습니다. BHC 법안이 제시하는 환율 조작국의 조건을 감안해 봤을 때 한국이 조작순위 0순위로 꼽히고 있는데요. 법안은 이렇습니다. 첫 번째로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상당한 이득을 보는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는 그들 자체 국가가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끝으로는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국의 통화 환율 절하 즉 시장 개입을 지속적으로 하는 국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. 우리나라가 지난 5년 내에 대미국 무역 숫자가 2배 가까이 늘었고요. 경상수지는 역시 GDP 대비 7% 가까이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5년 내 쭉 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역사상 최저 수준 1%까지 추가금리 인하를 낮췄고요. 즉 미국 재무부 또한 미국 정부가 얘기하는 환율 조작국에 애석하게도 한국이 0순위로 꼽히고 있다는 점. 이 부분이 조만간 BHC 법안은 한국을 타겟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. 또한 4월 달 한 둘째 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. 미국 재무부가 환율 보고가 있습니다. 앞서 말씀드려서 연장선상에서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명시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이 4월 달에는 아무래도 미 달러와 강세 유인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약세 압력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벤트가 4월에는 좀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BHC 법안이 과연 정말 환율 시장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 그리고 흐름의 변화를 줄지도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. 근데 결국에는 요즘 흐름만 보면 역시 미 달러와 강세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. 매일매일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 발언도 있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미국 경기 흐름도 그렇고요. 그렇다 보니까 이거 과연 미 달러 강세 계속 이어지느냐 아니면 어느 적정선이 있을 것이다 의견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?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미국 달러와 강세에 대해서 시장의 이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. 직접적으로 미국 경기 펀더멘탈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요. 미국 연준 위원들조차도 좀 헛갈리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. 세인트루이스 총재, 브라드 총재는 그전에는 매파였다가 지금 또 비둘기였다. 다시 또 매파로 바꾸는. 네. 사실 연준 위원들 자체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. 제가 볼 때에는 미국 경기는 좀 정점을 지난 것 같습니다. 다만 추가 하락 가능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좀 경감될 수 있는, 즉 2분기에는 어떻게 보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경감됐다는 점에 좀 더 무게를 두시고 투자 전략을 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러한 측면에서 미달러와 강세,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월 달에는 다소 좀 약세 흐름이 있지만 5월 달에 브렉시트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 기대가 좀 높아지는 6월 말 FOMC로 가까워지면서 다시 한번 미국 달러와 강세가 우리나라 달러와 환율 저는 6월 말에는 1,300원 고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달러와 환율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추세가 펼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참 변수들도 많고요. 환율 얘기를 하다 보면 별의별 이제 변수들, 이벤트들까지 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저도 처음에 이쪽 분야 이렇게 공부하고 배울 때 가장 힘들고 헷갈렸던 것이 환율 시장이었는데요. 때문에 우리는 좀 시간을 두고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계속 또 예의주시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자,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4월 분위기를 또 조심스럽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. 어떤 게 주요 변수로 또 작용할 수 있을까요? 4월은 봄이죠. 완연한 봄입니다. 봄하면 투자자분들께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실적 시즌이라는 점인데요. 애석하게도 통화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이어지지만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낮습니다. 또 앞서 드린 것처럼 4월 달 역시 3월 달에 글로벌 가격 변수들의 화두가 환율이었다면 4월에도 역시
주인공은 환율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. 즉 국내 기업에 대한 실적이 불안하고 환율의 변동성이 여전히 크다는 측면에서 다소 4월 역시 초반에는 좋을지언정 후반으로 갈수록 다소 좀 보수적인 입장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요즘 시장에서 뭐 종목별 흐름도 그렇고요. 외국인의 수급 상황도 이 환율 이슈 때문에 많이 좌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. 때문에 뭐 3월뿐만이 아니라 4월까지도 환율 이슈 그리고 환율 시장은 우리가 좀 계속 지켜보면서 또 저희들도 간간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의 김두원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